2021년 8월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인가?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에는 모든 관공서에서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국민들도 태극기를 개양해서 이날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광복절, 이러니까 오늘도 문재인 씨는 광복절이 다시 빛을 찾았다, 일제로부터 해방됐다, 이런 뜻으로 내외가 같이 하얀 한복인가 그런 것을 입고 그 독립만세를 재현하는 그런 그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 이것은 꼭 우리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광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은 아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광복절을 1948년 8월 15일 그날을 기리는 것이고, 문재인 씨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린 것입니다. 참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러면 그날은 무엇을 축하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광복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전에도 대한민국이 있었다. 원래 있던 대한민국이 일제에게 점령당해서 일제에게 나라를 뺏겨서 나라 없이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다시 되찾아서 바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고 보면 그것은 아닌데 싶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500년 군주국 조선의 그 내내 같은 왕통을 이은 그 집안의 자손이 왕으로 있었던 식민지 조선국이 멸망한 것을 축하한 겁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경험이 우리가 근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축하했던 것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 주권, 왕정이 무너졌다, 그것을 축하했다. 이것이 아마 국가학에 있어서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을 기리는 것이다. 이름은 광복절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이게 맞다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주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조선국의 백성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적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조선국의 백성들이 조선국을 무너뜨리고 즐거워했던 그날을 기려야 하겠는가? 이것은 이 국경일을 정하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왔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부분, 기념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왕정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광복절이라는 명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 순서를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서 알아두십시오.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공포되고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건국헌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유진호 씨가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죠. 헌법을 만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 역사를 보든지 또 미국 역사를 보든지 하면은 헌법은 재헌의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게 의회, 주권주의 하는 그런 식의 의회입니다. 영어로 어셈블리라고 한다. 그냥 모임, 결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재헌의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1948년 5월 10일 유명한 그 50선거, 그 선거로 구성한 것이 재헌의회입니다. 국회가 아닌 것이죠. 국회는 헌법이 있어야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헌법이 없었죠. 50선거는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재헌의회를 만든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선거에 반대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해서 수많은 결국은 김일성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저항을 했죠. 무력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몇 건을 가지고 지금 민주화 투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반국가입니다. 반국가 민주화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리 제대로 해야 하겠죠. 그래서 50선거로 재헌의회를 만들고 그 재헌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서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회는 언제 생겼을까? 바로 지금 우리가 재헌절로 알고 있는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에 국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헌법학적으로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는 있는데 대충 그쯤이겠지. 적어도 그 이전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31조입니다. 거기에 기해서 가장 먼저 입법정부라고 하는 국회가 그 권능을 갖게 됐다. 행사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있는 이 집행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삼권이 있으려면은 이제 법원도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법정부는 1949년에 가서 수립이 됩니다. 좀 늦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 3권을 다 갖춘 헌법상의 그 3권을 갖춘 시기가 49년이면 대한민국 건국이 49년이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국일이 언제냐 하는 것은 나의 리걸마인드 도서 여러 권에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적을 했고 논증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수립일, 건국일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 12월 12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기리는 이 광복절, 여기에서 1945년 8월 15일을 기리는 것은 이제 너무 해묵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기린다고 하게 되면 남의 나라 것을, 혹은 나라가 없었던 때 이것을 기리는 것은 또 맞지도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 정도로 명칭을 바로잡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12월 12일에 국가가 수립이 됐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이 땅에서 그 사이에 그 국가 밑에 있는 정체가 변동된 바가 없으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7월 17일이나 혹은 8월 15일까지로 소급하는 것도 이론 구성을 잘하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정도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조선국의 왕정이 무너진 1945년 8월 15일은 그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왕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왕정을 깨뜨리는 그러한 것을 따르든지 간에 그 당시 주민에게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같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왕정이 무너진 45년의 광복절보다는 대한민국 건국의 상징인 48년 정부 수립일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8월 15일에 국기를 개양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인가 아니면 한반도기인가? 너무나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뉴스가 나왔죠. 안양시장 최대호라는 이 안양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 최대호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특별위원장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태극기를 개양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 즈음에 이 한반도기라는 것을 개양을 해서 그 안양 시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계획적이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안양시 청사에 한반도기를 개양한다. 왜냐하면 이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태극기를 개양해야 하는데 거기에 옆에 한반도기도 개양한다.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 이렇게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있으면 되는가? 뭐 그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죠. 안양시장이 이 한반도기를 개항하는데 개항식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사진도 올려놓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 인물은 6.15 공동선언 실천 경기 중부본부, 그리고 광복회 안양시 지회. 이제 이 광복회에도 반국가 행위, 반국가 발언을 계속 한다면은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반국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 안양시 협의회, 거기에서 8월 3일 시청 국기개양대에다 한반도기를 개양을 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닌 것이, 이 한반도기 개양이 문제가 되니까 안양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 중앙공원 둘레길에 거기에도 한반도기를 개양했는데 그 이외의 큰 도로변에는 태극기가 개양돼 있다. 지금 8.15 이 8월 15일 이 국경일을 기념해서 개양하는 것은 태극기만 개양할 수 있고 관공서는 태극기를 개양해야만 합니다. 의무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안양시의 설명을 보면 안양의 중앙공원 둘레길 이외의 큰 도로변에는 태극기가 개양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큰 도로변 거기에는 태극기가 개양돼 있고 안양 중앙공원 둘레길에는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고 한반도기가 개양되어 있다. 이것은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 위반입니다. 결국 큰 도로변 이외에는 만일 안양시가 개양을 해 놓았다면 전부 한반도기만 개양해 놓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개양했다. 안양시는 한반도기를 개양하는 것은 의무 아닌 일을 했고 태극기를 개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도 기고 한반도기도 기다. 결국은 이것을 준국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다.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특정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극구 이 태극기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국기 바꾸자.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한반도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깃발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그냥 지도를 뚝 띄워놓은 것인데 지도기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기라는 것이 관공서에서는 국경일에 국기를 개양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다.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다. 그 부분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태극기만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울 때는 한반도기를 세우면 법 위반입니다. 태극기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 한반도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로 쓰이면 위법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잘 돌이켜보면 제 아무리 좌파 정권 소리를 듣는 그런 정부에서도 한반도기를 쓰는 것을 국가 행사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같이 스포츠를 했다. 거기에 국가 이름을 달고 나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가 행사는 아닌 겁니다. 남북이 같이 어떤 회담을 할 때 그때 한반도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하고 만날 때 한반도기 달고 그 문서에 한반도기 넣어서 그때는 이제 국기가 아니고 국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때 한반도기 넣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적인 행사를 할 때는 한반도기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군중들이 이상한 친북, 이상한 통일 이런 걸 원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데 이 길을 갖고 다니면 김정은이가 좋아할 것인가? 그게 또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한반도기는 그냥 일본 관광객들이 어디 고궁 같은 데 갈 때 7, 8명씩 걸어가면 깃발 하나씩 들고 따라가죠. 앞에 가는 사람이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뭐 그 정도다. 확실한 것은 광복절 기념 깃발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 국기법 제7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라고 했죠. 이 태극기에 면면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바꿀 수 없다. 변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흰색 긴 면 그리고 긴 면의 길이와 너비 가로 세로 비율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깃봉 여기는 깃봉이 없는데 항상 태극기는 깃봉이 있어야 합니다. 깃봉은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깃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깃대는 흰색, 은백색, 연두색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극기를 개양하고 강화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기법 시행령에서 태극기를 개양하는 시간은 오전 7시, 그리고 태극기를 강화하는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극기가 사람이 중하지 태극기가 뭐냐? 그것은 아예 논점에서 빗나간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 개인인 사람은 등장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한편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국기 모독죄라는 것을 두고 처벌합니다. 형법 제105조입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이죠. 나의 조국은 북조선이다. 나는 이 태극기를 인정할 수 없다. 태극기라는 물건이 아니고 태극기가 상징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걸려있는 태극기를 떼어내는 것, 태극기를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형법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기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북조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그중 일부, 또 김정은이가 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도 좋다, 적화통일도 좋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로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하면서 통일을 원한다. 그래서 이 통일 한반도를 생각해서 같은 파란색으로 칠을 해서 이게 북위 38도선 이북에도 전부 이 깃발이 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부 이 깃발이 걸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여기는 애국 국민, 사실은 거의 전체 국민도 참 어이가 없지만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이도 어이가 없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북계 김정은 집단에게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즉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주의에 따른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네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으로 만든 김일성 헌법이다. 지금 김정은이가 복종하고 있는 그들의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다.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마연에서 한참 전부터 비판을 했죠. 김씨 집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헌법에 김일성 헌법이다. 이거 그냥 못 박아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깃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대선 후보들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떻게 잘 살게 하겠다. 그거 귀담아 들으면서 지금 소개하는 이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김일성 헌법과 김일성 헌법 제20조에서 지금 김정은 집단이 있는 그곳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생산수단은 개인이 못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최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런데 지금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딱 이 짓을 하고 있죠.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중요하다. 노동자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볼 것은 그 김일성 헌법 제170조입니다. 북측의 국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깃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위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깃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를 김일성 헌법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위 38도 선 위쪽,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수복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 오각별이 걸려있는 깃발이 걸려 있겠죠. 거기까지 푸른 칠을 하는 것을 김일성이도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김일성 헌법에서는 제172조 수도는 평양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기라는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도 서울 폐지하고 수도는 평양이다 하는 데까지 양보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칠을 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과도하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한반도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에 보면은 한반도 그리고 다른 것은 표기를 안 했지만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표시를 해야 할 텐데 친중이어서 안 했는지. 아무튼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른 우리 영토를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펄쩍 뛰겠죠.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한반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진 통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면 우리도 오케이입니다. 아니면 또 뭐 그게 아니면 흡수 통일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김정은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거 김정은이가 가장 먼저 잡아 죽일 짓이다. 그걸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태극기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기는 국기가 아니죠.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할 것은 형법에서 태극기를 손상하면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반도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구멍을 내서 써도 됩니다. 뭐 길거리에서 이거를 걸레로 써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국기가 아니니까. 형법에서는 태극기만이 아니고 미국의 성조기라든지 뭐 일본의 기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기를 다 보호합니다. 이것은 그 상호 존중의 뜻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태극기를 가지고 스카프를 만들어서 쓰고도 다니고 몸에 걸고도 다니고 하죠. 유의할 것이 국기법에서 태극기에는 무엇을 덧붙이거나 구멍을 내거나 이런 형태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애국한다 하는 뜻으로 이것을 막 잡아 매가지고 몸에다가
구겨진 태극기의 모습으로 갖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입니다. 태극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반도기는 국기가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 집단이 쓰는 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다 그랬는데, 김일성 헌법에서 자기들 수도가 평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로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손상을 시켜도 우리 형법이 보호하는 그 보호법익이 없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야기해 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